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제대통령 김재익 경제수석이 탄생하는 과정과 그가 경제수석 재임 초기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재익 경제수석이 추진했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익 경제수석이 가장 고심했던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 수석은 물가 안정을 중시했는데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물가 문제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물가총괄과장으로 있었던 김인호 선생에 따르면 1981년 물가 목표를 처음에 20%로 잡았는데 이것도 쉬운 목표는 아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시 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농산물 가격 상승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과 농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인 근로자와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정부가 나서서 수행하기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재익 수석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산물 가격과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추곡 수매가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추곡 수매가는 매년 20에서 40%씩 인상되고 있었고 이는 통화량 팽창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1981년 인상률을 10%로 낮추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농수산부에서도 반발했습니다. 농수산부는 최소 24%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국회 및 당정 협의를 통해 1981년 추곡 수매가 인상률은 14%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다소 물러나긴 했지만 물가 안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인상 억제 정책에 대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 억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981년 김재익 수석이 들고 나온 카드는 임금 인상과 금융을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들과 협력하여 임금 인상률이 높은 기업에는 융자를 제한토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981년 주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10% 정도였고 그 이듬해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1976에서 1979년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30%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속에 1982년부터 물가 상승률은 크게 낮아졌고 이후 전두환 정권 기간 물가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들을 동원해서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철학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김재익 수석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고 임금과 농산물 가격을 잡지 않고는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재익 수석이 추진한 경제 자유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선진 금융자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합작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교포 자본이 참여한 신한은행, 한국과 미국 자본이 합작한 한미은행이 세워졌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수입 자유화입니다. 소비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수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내수시장 보호에 익숙해 있던 기업들의 반발이 극심했고 수입 자유화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수입 자유화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KDI였습니다. 당시 KDI 원장은 김기환 원장이었는데 그는 김재익 수석이 경제기획원에 재직하던 시절 서로 생각이 통해 가깝게 지내던 인물입니다. 김기환 원장은 개방을 통해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 김재익 수석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KDI는 주곡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자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기획원도 이에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원은 1986년까지 수입 자유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방을 하면 국내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대일무역 역조 현상이 심해진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절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983년 수입 자유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방의 방향성은 지키되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김재익 수석이 추진했던 1983년 예산 동결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고도 성장을 추진했기에 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이러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했지만 정부 주도의 경제 운영 방식을 탈피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익 수석은 전두환 대통령의 가정교사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그 효과는 오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1981년 11월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과거의 예산 집행 실적을 고려하지 말고 0에서부터 출발하여 투자 효과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2년 예산부터 당시 예산을 절감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던 0점 기준 예산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예산은 전년 예산을 베이스로 놓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0점 기준 예산 제도 하에서는 전년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에
항목에 따라서는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는 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0점 기준 예산제도 하에서도 예산 규모 확대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83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43%나 늘어났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김재익 수석은 더욱 강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1984년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는 예산을 깎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은 거셌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불만을 터뜨렸고 1985년 총선을 앞두고 있던 여당 역시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산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조차도 너무 심한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김재익 수석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물가와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김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힘을 얻은 김 수석은 예산 동결 조치를 그대로 추진할 수 있었고 이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재익 경제수석이 경제 안정화와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재익 경제수석이 추진했으나 좌절을 맛봐야 했던 금융실명제 도입 시도에 대해서 살펴본 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강좌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